네, 다음 종목입니다. 최현민님께서 KB금융 33,020% 진단 부탁해요. 올해 연말까지 보유할까 생각 중입니다. KB금융 아마 최현민님께서는 주식 최근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운동에 같이 엎질러서 들어와서 사신 분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개도 KB금융이에요. 개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KB금융을 살까? 그러면 KB금융 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본전 내외 밑도 아니면 손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치면 한 10% 20% 다시 회복하면 이익 나면 다 팔고 나오겠죠. 이제 한 1, 2년 기다렸다가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랬죠. 5만 원에 액면 분할하고 2002년 뒤에 본전하고 조금 올라오니까 다 팔고 연기금이 샀죠. 그거를. 그래서 지금 KB금융 은행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은행주를 KB금융 은행이 망하겠어. 은행이 망했어요. 2008년도 미국 은행이 다 망했어요. 거의. 우리 IMF 때 은행 거의 다 망했어요. 서울은행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1929년도 대공황이 왔었잖아요. 미국이 대공황. 그래서 대공황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수년 동안, 3년 동안 안 갔어요. 그죠? 그 이후에 주식 전체적으로 많이 살아나서 많이 갔고, 뉴딜 정책을 써서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929년도에 대공황 때에 버금가는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금방 코로나가 없어지면 물론 이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거를 갖고 보면 코로나19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장도 다시 돌아오고 다 활성화 때문에 또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잘 모르죠. 그러면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주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금리예요. 금리. 이자가 높게 받을 수 있었든지 아니면 채권에 가서 운용을 잘하든지. 근데 제로금리 시대로 왔잖아요. 그죠? 돈을 굴릴 데가 없어요. 은행도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자가 좀 2, 3%니까 좀 비싸니까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 그거 그러면 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이익이 내려가겠죠. 그럼 주가도 당연히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 때 같이 빠졌으니까 금방 회복하더라. 그것은 위기 때 빠졌다가 회복하는 것은 위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이 정상화될 정도에 돼야 되죠. 근데 이 KB금융 이런 쪽 은행 업무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경기가 나빴다 바로 살아나진 않아요. 그죠? 천천히 하기 때문에 천천히 회복돼. 그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주가가.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계속했을 때 18년도 KB금융을 5만 원대 계속 최대 장기 목표가 6만 8천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팔라 그랬어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은행주를 삽니까?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KB금융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바로 저겁니다. 보이는 게 KB금융 수급인데요. 순매수를 보면 누적으로 2개월 동안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개인은 3,500억치를 샀고요. 오늘까지 기관은 977억 팔았는데 외국인이 2,565억을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죠. 2,565.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기관은 많이 갖고 기관도 파는 것을 개인이 3,500억 받아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외국인이 안 팔면 주식 올라가겠죠. 근데 외국인이 어떻게? 지금 외국인 지분이 66%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옛날에 IMF 때부터 많이 산 거예요. 이거야. 우리나라 다 망하려고 그럴 때, 은행 망할 때, 그때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 IMF 때 은행을 장악하려고 모든 IMF 자기들 해서 우리나라 은행
소유를 거의 다 갖고 갔잖아. 50%까지. IMF 때. 그래서 그 사람들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외국인들. 그러면 지금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팔아도 지분 2%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은 지금도 앞으로 마찬가지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 겁니다. 최근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이 사다가 지쳐도 3,500 앞으로 3,500 더 사도 이건 수익이 크게 안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주가는 올라가 봤자 물론 33,000원 샀으니까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지금 올라가 뭐 38,000원까지는 뭐 갈 수도 있더라도 그럼 수익률이 뭐 한 1, 20% 나오겠죠. 만약에 잘 되면 회복한다면. 그런데 그 근거는 없어요. 현재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저가에서 3월 20일 25,850원에 지금 35,000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3, 40% 올라왔죠. 그죠? 근데 다시 또 31,000원이에요.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있습니다. 이게 35,000원 정도까지. 35,000원에서 지금 다시 28,000원 사이에서 놀 걸로 보여요. 올라가면 외국인이 때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는 건 잘못 산 거죠. 33,000원이니까. 그러면 반등씩 꼭 팔고 나오셔서 혼자 사가지고 20%니까 연말까지 갖고 갈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거, 연말까지 실적이 좋아지든지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확신이 없으면 은행주를 왜 갖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살 때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가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 추세적으로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18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빠지고 있잖아요. 언제 그 추세적으로 갔습니까? 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16년도부터 저도 16년도부터 이 주식 살아갔는데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2011년도 경기 고점부터 안 빠져가지고 계속 못 가죠. 추세가. 이 경기가 2017년도 살아날 때 그때만 간 거예요. 추세적으로 1, 2년. 지금 다시 가더라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추세적으로. 20% 반등을 할 수도 있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방송 보면 본전 정도 가면 일단 팔고 나오시라. 나오셔서 건드리지 말고 경기 예측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등시 꼭 팔고 나오시라.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보는 기법상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33,500원이죠. 자, 그런데 전체 매물이 있으니까 33,500원 드릴 테니까 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손절은 뭐 바닥권이니까 기다렸다가 본전감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